의외의 이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김남국이가 저는 평상시에 그냥 야 저거 뭐 정치인 나중에 배치 그거 떨어지고 나면은 뭐 먹고 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 전혀 그런 뭐 생각을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무슨 뭐 미국에만 워렌 버핏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의도에만 워렌 버핏이 알고 봤더니만 김남국이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김남국이 재산은 15억 정도라고 하는데 코인으로 60억 정도, 최대 60억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원래 김남국이 예전부터 코인 거래를 해왔다라는 거는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별로 화제가 안 됐죠. 야, 남국이 코인 투자 해봤자 그 뭐 손실이나 받겠지, 뭐 이익이나 제대로 받겠나,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코인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본인 스스로도 뭐 10억 조금 안 되게 뭐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준석이야 그래 뭐 그렇게 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김남국이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그게 뭐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집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컴퓨터 앞에서 뭐 이렇게 어두운 그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막 주식 거래를 하거나 코인 거래를 한다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참으로 참 의외의 모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귀엽다, 순수하다, 의외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단 남국이가 이 코인을 통해 가지고 벌었다라고 하는 수익 이거에 대한 어떤 출처가 됐거나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돈이 어디로 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은 좀 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건 어물쩍 그냥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되는데 자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요. 남국이 이번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팔았다라고 하는 그 코인이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최대 60억 원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게 원래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나 이런 게 다 공개가 되지만 코인까지 같은 경우는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2022년도 1월부터 2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이 80만 개를 보유했었다라고 합니다. 김남국이가. 그래서 위믹스 코인이 작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대량 유입이 됐었고 2월부터 3월 초에 전량도 인출이 됐었다라는 것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대선이 이제 3월 9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국이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사실상 이거를 전량 처분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의심이 또 되는 것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라고 하는 것이 3월 25일부터 실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언제 이게 실시가 될지 대충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거래 실명제 이거를 앞두고 전량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최고 60억 원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작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이게 최저 4,900원부터 11,000원 사이를 오갔었는데 이게 이제 인출이 됐던 시점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이 비슷하다라 그래가지고 최고 60억 원대까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떳떳하다면 자기가 이거를 이제 현금화를 일단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어디에 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 남국이가 이거를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남국이가 일단 이 가상화폐를 현금화를 하고 그거를 통장에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제 이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게 되고, 그거를 이제 은행으로 입금을 시켰으면은 재산 변동 신고 내용에서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얼마가 이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현금이 대략 유입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억 원 정도를 남국이가 뭐 자기 그 장롱에다가 넣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맡겨 놓은 것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일단 자기 통장에다가 넣어놓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통장에 넣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60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뭐 통장에 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걸 산다든지 다른 거 어떤 것들을 사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동산을 샀거나 다른 거를 산다라고 할지라도 재산 변동 내용이 그게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도 지금 그게 나오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억이 어디로 간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일단 60억에 대해 가지고 김남국이 과거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물어봤더니만
김남국이가 2017년도 한창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최대 40억 원까지 부여해 본 적은 있다. 그런데 지금은 가상화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12월 달에도 했던 얘기가 2017년도 한창 거래할 당시 최대 40억까지 보유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40억 같은 경우도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계좌에 입금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입금했으면은 그 재산 공개를 할 때 현금 40억이 있다라는 게 공개가 됐을 테니까요. 근데 그때도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당시에도 장롱 속에 넣어놨을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40억 원을 가지고 또다시 가상화폐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작년 12월 당시에 김남국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가상화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남국은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 이 수사정보를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을 이번 사건에 끌어들이면서 앞으로 이 한동훈 장관의 대응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은 이 김남국의 자금 출처, 그리고 김남국이 이 코인을 인출한 사태, 이런 걸 정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남국도 스스로 자기 운명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과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또다시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물타기 하려고 한동훈 장관을 끌어들였다가 또 한 번 더 이 김남국도 철저하게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당할 것이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김남국은 자신의 SNS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을 내고 지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실정이 뭐가 있는지 옷이 덮으려고 하면은 이 이재명의 이 범죄 의혹, 그리고 송영길의 돈봉투, 이건데 오히려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고, 그렇게 입만 벌렸다고 하면은 상대방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신도 묻겠다는 겁니다. 나도 묻겠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뭘 것이겠냐, 다 걸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남국이가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이 자신이 지금 60억 원을 돈을 가지고 있다, 코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건데, 이게 출처가 정말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자, 이 김남국이 지금까지 자신의 재산 증거를 보면 9억에서 11억, 11억에서 13억, 15억 이런 식으로 그건 따로 있고, 그런데 60억 원어치의 이 코인이 있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자, 매우 궁금하고 그리고 아주 의심스러운 대목들입니다. 자, 이게 김남국이가 지금 이재명의 퀴즈, 이재명 캠프에 가서 딱 달라붙었다는 점에서 혹시 이게 이재명의 자금 일부가 김남국에 들어간 것 아닐까? 자, 그렇다면 이재명의 퀴즈가 김남국뿐만 아니라 들어있는데 그들도 다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재명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대장동 자금을 또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김남국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를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자, 민주당의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정보분석원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 자료들을 모두 확인했다. 자,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체해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승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체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거래소에 제출을 했다 하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 건들 관련해서 지금 서서히 이 한동훈 장관을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가 문제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건을 보면 자,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이게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고 해서 이게 금융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남국의 거래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앞선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금 추적을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도 뭔가 지금 냄새를 맡고 수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덥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금 물고 늘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 끝까지 함께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이 김남국의 60억 원의 출처 그리고 그 흐름 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의 주장으로만 보면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이번 건에 연관됐는지 구체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자신의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던 이 유시민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은 유시민이 2019년 12월 24일 유튜버 채널과 그리고 서너 차례 라디오 방송에서 불법 계좌 열람을 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계좌에 대해서 열람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과 아닌 주장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에 대해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